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종목은 메터포트라는 종목입니다. 이 회사가 스펙을 통해서 공개가 되는데 대부분의 많이 급성장했던 종목들 그런 내용들을 보면 아날로그적인 부분이 디지타이징 되는 과정에 있는 기업들이 어마어마한 성장을 하고 주식시장에서 대박을 쳤죠. 그게 기회였고 메가 트렌드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넷플릭스고 아마존이고 애플입니다. 지금 그림에는 부동산만 나오지만 산업 전반, 건축과 건설 전반에 대한 여기가 아날로그적인 부분인데 이게 디지털화 되는 과정 중에 해당되는 종목이라는 거죠. 투자의 어떤 하이라이트를 보시면 TAM 자체가 총 유효 시장 자체가 2,400억 달러로 거대하고 침투되지 않은 시장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이쪽 어마어마한 시장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건축 쪽, 그러니까 빌트월드, 뭐 건축이든 건설 세계의 디지털 변혁을 주도하는 시장의 리더 기업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상당한 확장 기회가 있는 독보적인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플랫폼에서 여기도 결국 이런 기업이고요. 그 다음 보시면 네 번째는 블루칩 커스터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엔드 마켓 쪽에. 그리고 빠른 성장, 그다음에 효율적인 고객 확보와 마진 확대. 마지막은 대규모 라지 스케일 플랫폼 경험을 갖춘 리더십 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내용들이 말로는 되게 좋은 느낌이고요. 결국 과거 책에 나오는 디스럽티브 테크놀로지를 그대로 따라가는 회사. 이런 화면을 통해서 어떤 3D적인 기분을 보는 게 약간 장난감을 뭐 토이를 만지는 그런 정도로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디스트럽티브 테크놀로지에 나오는 과거의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가는 과정 중에 어떤 가지고 놀기 좋은 그런 것으로 출발을 하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걸 좀 보는 부분이고요. 대단한 리더십을 가진 경영진을 보시면 창립자 주도의 CEO입니다. 이 CEO가 구글과 애플과 이베이 출신이에요. 이것만 봐도 나쁘지 않다는 걸 보이죠, 그죠? 이분만 봐도 되고 나머지 분들 뭐 CFO든 봐도 이력들이 화려한 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경영진 리더가 좋고 현재 글로벌적으로 이 빌딩의 재고가 약 230조 달러죠, 그죠? 이런 시장이 대부분 어떻게 해요? 오프라인 상태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했던 아날로그적인 부분인 거죠. 이 오프라인 상태니까 온라인 상태가 되어 있지 않은 거죠. 그리고 전 세계 빌딩 개수가 40억 개의 빌딩이 있고 스페이스 공간이 200억 스페이스예요. 스퀘어 이게 아마 뒤에 나올 텐데 10억 스퀘어인가 나올 텐데 이만큼 크고요. 공간 자체가 건축 쪽의 디지털화가 아마 수십 년 동안 이루어질 걸로 여기서는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프라인하고 그다음에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는 게 미실현된 부분, 운용 효율성 등으로 인해서 건물을 관리하고 가치를 높이는데 약 1,000억 달러 정도가 디지털화를 되면 더 이렇게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저평가돼 있다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마켓 퀘스트에서는 이 기업에 대해서 이 마켓 사이즈를 2025년에 4억 600만 달러 정도까지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 보이시는 핑거팁스니까 이게 온라인이죠. 핑거팁을 하는 거니까. 온라인을 전환해서 가장 소중한 자산을 간편하게 오른쪽 그림처럼 설계하고 구축하고 홍보할 수 있게 해주는 건데요. 그림을 열어보면 이런 그림이 나와요. 많이 보셨을 거예요. 3D 그림 가면 이렇게 돌리면, 아이고, 뒤로 가야 되네. 돌려서 다시 뒤로 가고 돌리면 여기 찍으면 돌아서 이제 화장실도 들어가게 되고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볼 수 있는 이건데 이제 부동산 쪽에서 쓰이고 뭐 이런 거죠, 그죠?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그림들이고요. 이거를 기본적으로 제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고 여기가 스탠다드라고 쓰여 있는 부분이죠. 스탠다드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표준이라는 게 겨우 플랫폼이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선구적인 기술이 거의 10년 동안 이쪽에 있어서 표준을 설정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현재 메타포터의 건물의 데이터를 어떻게 데이터로 변환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건물에 관련된 여기 보시는 길이, 뭐 높이,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데이터화하는 거예요. 이 데이터가 결국 모든 빌딩의 가치를 어떻게 돼요? 높여줄 거라고 보는 거죠. 이 회사는 2011년에 설립돼서 부동산 건설 분야에서 좀 전에 봤던 3D 가상 투어 제작, 저장, 배포 이게 기본에서 출발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 이 회사가 지금 보시는 1억 달러의 런 레이트 레비뉴니까 이거 같은 경우 런 레이트 레비뉴는 분기만 알면 그거 그냥 1년치까지 계산해서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정도의 이제 레비뉴를 가지고 있고 100억 스퀘어 피트의 공간
가지고 있어요. 일단 150개 국가 이상에서 지금 사용되고 있고, 현재 구독자, 여기 이제 어떻게 구독하는지는 뒤에 보일 텐데, 구독자 수가 이렇게 지금 18배 성장했다고 보고 있고요. 마켓 공간도 100배. 현재 이런 그 3D 투어 하는 쪽은 뭐 진로가 됐든 VPIX가 됐든 아이스파이 뭐 여러 기업들이 이쪽은 경쟁을 하고 있는데, 다만 퀄리티 면에서는 메타포트를 따라갈 수 없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지금 뭐 경쟁사라고 하는 쪽은 주거용에 있는 15%만 경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상업용 쪽, 특히 리테일 포함해서 상업용 쪽이나 산업용 부분, 여기가 45%, 40%인데 여기는 경쟁이 거의 없는 거죠. 이들 모두를 디지털하게 되면 기회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여러 분야가 있죠, 그죠? 출발은 주거용 홈투어부터 출발했어요. 그래서 가서 눌러보고 그러면 장난감처럼 이렇게 재밌게 뭐 할 수도 있지만, 디지털화되는 부동산 세계에서 영어에 더 유일한 게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리얼 이스테이트가 됐던 여러 분야에 있어서 이 모든 거에 대한 데이터, 이 데이터를 쭉 보관했다가 데이터를 어떻게 해요? 팔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모든 분야의 디지털 버전을 만들게 되면 메타데이터가 생성이 되고 다양한 데이터를 만들어서 수익을 얻는 거죠. 과거에 구글맵이 디지털화를 해서 어디에 쓰입니까? 우버에 쓰이고 지금 도어대시에 쓰이는 것처럼 데이터를 만들면 다른 쪽에서도 이걸와 가지고 모든 걸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산업 자체가 커질 수 있다고 보게 되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앞서 봤던 커스터머 관련해서 25만 고객 이상, 150개국 이상, 포춘 100개 기업의 13% 이상, 그리고 탑 10 커스터머로부터의 토탈 매출이 10% 미만, 그러니까 다양하게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밑에 보시는 현재 고객 플러스 잠재 고객 기반 어마어마한 고객군을 형성할 수 있고, 이들을 통해서 업셀링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데이터를 디지털을 통해서 데이터를 판매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생기는 거죠. 특히 레드핀 같은 경우, 레드핀에 보시면 이 기업의 로고가 있는 게 보이실 거고, 에어비앤비하고의 어떤 그런 부분도 상당히 영향력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큰 부분 아직까지는 리얼 이스테이트랑 여행이나 뭐 호텔업 이런 쪽이지만, 다른 분야 보험도 있고 그 다음에 산업 부분도 있기 때문에 커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탈론이라고 있는데 이 업계 최고의 커뮤니케이션 제공 업체이죠. 여기가 이제 활용하는 글로벌 인프라 서비스 계약 업체이거든요. 이 탈론이라는 데가 AT&T, 에릭슨, 뭐 브라이전 이런 데랑 하고 있는데, 여기가 왜 여기 밑에 보시면 왜 메타포트인가라고 나오는데, 이쪽에서 이걸 쓰는 이유가 비용이 많이 들고 느리고 비효율적인 사이트와 관련된 그 서베이 프로세스를 여기가 디지털화 시켜주고요. 측정 데이터의 정확도를 제공하고 개방형 아키텍처를 통해서 탈론의 독점 소프트웨어 제품군인 이 탈론 뷰와 원활한 통합을 가능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 부킹 그로스가 늘어났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커시먼 웨이크필드라는 회사, 여기도 마찬가지죠. 부동산 서비스 회사인데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공간 데이터와 가상 모델 충실도를 가지고 있고, 북미, 유럽, 아시아 뭐 이런 쪽에 글로벌 확장성, 그 다음에 AI 기반의 미래 보장형 플랫폼이다 해서 부킹 그로스가 26배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테라포트의 포지션이 줌과 같은 포지션, 화상회의의 줌 같은, 스트리밍의 넷플릭스 같은, 디지털 페이먼트의 페이팔 같은 그런 포지션이다라고 자기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2년 동안 18배를 성장을 했고, 고객 수도, 서브스크라이브도 14,000에서 25만으로 성장했다는 거죠. 잠재 마켓 캡이 1,000억 달러 이상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커질 수 있다고 보는 거고, 제일 처음에 봤던 2,400억 달러의 글로벌 TAM 기회가 있다고 지금 보는데, 빌딩이 40억 개가 있었다고 했죠. 퍼센트로 이제 1%의 침투율을 가진다고 치면 요거 나누면은 2억 스페이스가 되는 거죠. 1%니까 ARR로, 여기 ARR이 뭐냐면 Annual Recurring Revenue거든요. 매년 이제 반복되는 매출이 24억 달러가 될 수 있고, 침투율이 만약 5%가 되면 매년 120억 달러의 매출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반복적인 매출이. 그만큼 디지털 자산 인사이트하고 서비스로 인한 수익 창출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당 5달러를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돼요? 규모가 침투율도 5%까지 늘어나면 600억 달러, 120억 달러까지 늘어날 수 있는,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그림에 보시는 이 메타포트의 공간, 유비쿼터스 캡처죠. 이 캡처에 대해서는 뒤에 이야기할 건데, 나머지 공간들 보시면 획기적인 캡처 기술을 가지고 있고, AI 기반 3D 재구성을 할 수 있고, 스마트폰 캡처로
캡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스마트폰 캡처는 현재 그 3D 관련해서는 애플 쪽이 제일 앞서 있기 때문에 애플을 보여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이 공간 데이터 라이브러리, 이런 쪽에 뭐 수백만의 건물, 그 다음에 수십억 평방 피트를 캡처하고 수십억 개의 3D 데이터 포인트를 가지고 있고, 뭐 되게 많죠. 그 다음에 확장형 플랫폼 에코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AI 기반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결국 뭐냐면 한마디로 향후 정말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데이터가 다 쌓이게 되면, 딱 캡처가 다 되면 어떻게 돼요? 메타포트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그냥 건물 가격, 뭐 집 가격까지 탁 나오는 거죠. 그죠? 자산 평가가 자동으로 그냥 수행될 수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양한 분야의 뭐 기술 사용 사례도 늘어날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무궁무진한 데이터 활용도가 있을 거라고 보여주고요. 여기 프레젠테이션 자료에 없는 건데, 여기 매출이 일어나는 일부 중에 제품 쪽이 뭐냐면 이 메타포트의 카메라입니다. 3D 카메라인데 고품질 카메라가 가격이 $2,995예요. 이걸로 하면은 3D 공간을 다 찍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다른 360도 카메라가 시장에 나와 있는 것도 쓸 수도 있는데 아마 이게 제일 고품질일 겁니다. 그리고 아이폰이 있죠. 그죠? 아이폰에는 애플의 3D 벌처 투어 비즈니스와의 어떤 통합 제품 요게 있는데, 화면 구성상 아직까지 여기 제일 떨어지긴 할 텐데, 얘네들이 요런 쪽 카메라 제품을 많이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플처럼 서비스 형태로 가는 거죠. 서비스 생태계로. 뒤에 재무 데이터에서 서브스크립션이 얼마나 늘어나게 돼 있는지를 보여줄 텐데, 그런 부분을 고민하면 좋을 것 같고, 얘네 서비스를 쓰려면 돈을 내고 써야 되죠. 만약 프리는 한 그 액티브 스페이스만을 쓸 수 있어요. 한 명의 유저가. 그러니까 맛보기로 써보라는 거고요. 그리고 카메라도 몇 개 안 되죠. 그죠? 프로페셔널이나 비즈니스로 가게 되면 특히 비즈니스 쪽이 100개죠. 그죠? 100개. 장치도 그렇고 스페이스만큼 요금을 부과하게 되고 가입 요금별로 틀려지고 투어 개수도 바뀌게 되고 이러는데, 마진 자체가 하드웨어는 마진이 그렇게 높지 않을 텐데 소프트웨어 마진이 훨씬 높잖아요. 얘네도 지금 소프트웨어 마진 쪽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 거고, 이런 카메라가 만약 아이폰 3D 카메라가 장착된 카메라가 그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그게 나오게 되면 좀 더 편리하게 될 수도 있겠죠. 그죠? 3D 카메라 자체가 이제 들어가게 되면 시장이 더 커지려면 아마 이런 폰으로 더 심도 깊은 그런 카메라가 나오면 더 빨리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켓 오퍼튜니티를 보면 3D 버추얼 투어, 가상 투어 수요가 급증하고 있잖아요. 솔직히 팬데믹으로 물리적 회의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부동산 산업이 이 기술로 살아남은 거죠. 투어를 통해서 부동산이 있었으니까. 진로 같은 경우가 191%, 뭐 레드핀이 494% 늘었대요. 이렇게 사용한 게. 그렇게 보면 되고요. 공간 자체도 뭐 이 세그멘트 플로어 룸을 보면 440만 100억 스퀘어 피트를 캡처를 했고요. 30억 이상의 3D 데이터 포인트를 모았고 독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공간 데이터, 오랜 기간 자기들이 경쟁 우위를 가져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 이쪽의 혁신, 이노베이션은 AI와 딥마이닝, 딥러닝 이런 쪽에 지지를 받아서 되는 거고요. 이 AI를 사용해서 지금 보시는 표면을 측정하거나 물체를 식별하는 거죠. 장기적으로 제품 제공하고 잠재적 비즈니스에 상당한 여기에 가치를 추가하게 되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How many windows in the building? 이렇게 딱 치면 건물에 유리창이 몇 개인지 그냥 한 번에 나오겠죠. 그죠? 스프링클러는 위치가 어디가 되는지 이런 데이터가 다 모여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스프링클러라고 치면 존 원에 뭐 어디에 스프링클러가 몇 개 있고 쫙 이렇게 표시되는 거죠. 그죠? 향후 성장성 보시면 향후 5년 동안 성장을 가속화할 명확한 계획을 이 기업이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 스마트폰 캡처를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이게 가장 디바이스가 많으니까 사스 플라이휠 잠금 해제를 한다고 합니다. 애플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이폰을 쫙 전 세계에 풀어놓고 애플의 생태계를 만들었듯이 디바이스가 많이 풀려야 이게 빨리 되겠죠. 그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사용 케이스를 확장시키는 겁니다. 새로운 거나 더 큰 고객을 이렇게 획득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글로벌, 인터내셔널 확장도 해야 되고, 서드파티, 마켓플레이스 쪽에서 개발자 통합 이런 부분도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향후 5년 동안의 어떤 성장 계획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파이낸셜 쪽을 보면 이 사스 모델이 강력하게 지금 보고 있는 게, 구독자가 18배 늘었고 구독자 그로스 마진이 82%니까 보통 60% 넘어가면 높은데 사스 모델이 대부분 되게 높죠. 그로스 마진이. 그죠?
그래서 82%로 높고 유지율과 커스터머 고객 충성도를 봐도 112%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매출 성장도 87%, 그다음에 규모의 경제 수익성도 12배 늘었고 뭐 숫자는 다 좋아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2025년까지 연평균 매년 59% 매출이 성장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로스 마진도 계속해서 73%. 요거는 뒤에 가서 사스 서브스크립션과 기타 부분이 합쳐진 게 토탈 그로스 마진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구체적인 건 뒤에서 보면 좋을 것 같고. 유닛 이코노미니까 단위 경제가 매력적인데 여기가 기존 시장의 성장과 확장에 대한 투자를 지원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CAC가 고객 획득 비용이죠. 고객 획득 비용 대 장기 기업 가치를 보면 4.7배로 높고 이렇게 비용을 썼는데 그 비용에서 돌아오는 페이백이 70%나 이렇게 개선됐다. 비용이 많이 들었는데 비용이 뭐 상대적으로 줄어든 거죠. 그죠? 앞서 봤던 82%의 그로스 마진 이야기했고, 스펙과의 관계를 보시면 이게 정확하게 지금 $10 기준이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다시 뽑아 놓은 자료를 볼 텐데 $10 기준으로 지금 EV 레비뉴가 11.2배였어요. GHVI, 그러니까 스펙 보유하게 되면 11.8%를 차지하니까 얼마가 들어올지 알겠죠, 그죠? 나중에 워런트 관련해서 개선을 할 텐데 뭐 이런 걸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자 여기 보시면 $17.93니까 EV 레비뉴가 25.5배까지 올라왔어요. 그리고 워런트 부분도 있어가지고 가치가 좀 틀려져요. 가격이 올라감에 따른 주식 보상도 있어서 이게 좀 틀려지니까 밸류에이션 자체가 조금 바뀌어요. 그리고 현 상태에서 보시면 21년까지도 40배가 넘어가니까 그렇게 뭐 싸다고 볼 수는 없어요. 어쨌든 그런 상태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얘네들 스펙이 루미나를 공개했죠. 그죠? 루미나와 이 메타포트의 핵심 비즈니스가 어떤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까? 뭐 이런 궁금한 점, AI와 머신러닝 관련해서 그런 부분도 좀 나름 생각해 보게 되고요. 그 다음 파이낸셜 서머리에 보면 서브스크립션 구독 모델이 2020년에 토탈 요 부 차지하는 게 49%인데 2025년이 되면 79%, 거의 절반에서 80%까지 늘어나요. 좀 전에 말했던 애플 그 서비스 모델로 생태계 변화를 가져가려는 거죠. 그리고 에비타는 2024년이 되면 플러스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 뭐 서브스크립션 그로스 마진이 80%고 토탈 마진이 73%, 아까 좀 전에 봤던 거 이렇게 되고요. 오퍼레이팅 인컴도 마찬가지로 2024년에 이제 플러스로 돌아서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 기업이 혜자를 가지고 있느냐? 100% 확신하긴 어렵지만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봤던 상업용이든 이 산업용 이쪽에 얼마나 빨리 커질 수 있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 확인해 줄 것 같고, 이미 좋은 3D 투어 서비스 제공하는 유사 기업이 다수 있지만 여기는 리얼리스테이트 쪽이니까 기술력에서는 이쪽이 앞서거든요. 향후에도 효과적인 혁신을 통해서 이런 경쟁사를 따돌려야겠죠. 그리고 AI 기능 성장이 아마 이런 경쟁사를 따돌리는 확실한 기술이 될 거고, 만약 이런 부동산, 건물과 관련된 데이터 어떤 비즈니스 쪽에 클라우드 3사가 뛰어들 가능성이 있을까? 그런 부분도 좀 고민해보긴 해야 돼요. 전반적으로 메타포트의 잠재력은 매우 흥분되게 만듭니다. 이걸 읽어보면 어마어마한 TAM을 보면, 그리고 세상의 모든 거를 데이터화 시킨다는 게 놀라운 것 같아요. 3D 스캐닝이잖아요, 거의. 3D 스캐닝이 결국에는 수많은 산업의 미래고, 모든 뭐 데이터 분석하는 거든 AI가 됐든 이런 쪽도 여기를 하고 싶어 할 거고, 누가 이쪽 데이터를 많이 모으느냐, 이것도 치열한 싸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앞서 봤듯이 EV 레비뉴가 비싸 보이긴 합니다. 근데 만약 이들이 제시한 전략대로 실행이 되면 정말 멀티배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